안녕하세요.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. 오늘은 음, 이거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도 되나 싶은 건데 뭐 특별한 거지요.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결론이 아니지. 결론인가? 하여튼 제가 국제 결혼했습니다. 베트남 분하고 국제 결혼했는데 어 그래서 이제 국제 결혼이라고 하면 이제 돈이 뭐 얼마 들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있고 막 말이 많아요. 저도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좀 연도도 오래된 거여서 이제 그 숫자가 안 맞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이잖아요. 지금 작년 5월에 이제 그 처음 베트남에 가서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시험도 다 받고 이제 비자도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한국에 올 거예요. 거의 한 반년 좀 넘게 걸렸는데 반년 내외로 걸려요 오는데. 음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메모장을 킨 거고 참고로 저는 쿼티키 안 씁니다. 워낙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쿼티키를 안 쓰고 천지인도 저는 불편해요. 차라리 LG 나락글이 낫지. 저는 LG만 쓰다 보니까 여튼 그건 둘째치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항목을 나눠서 돈 얘기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그런 거 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얘기하고 이제 덧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.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. 참고로 저는 업체를 통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에요. 잠깐만. 요거지? 아닙니다. 이게 좀 사연이 긴데, 아는 분을 통해서,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죠. 아는 분을 통해서 결혼했고요. 지인을 통해 소개. 그리고 서류 작업만, 아이고, 업체가 도와줌. 그냥 비율을 대충 따져보면은 뭐 거의 한 8대 2 정도? 거의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지인이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하고, 뭐 저희 뭐 통역도 지인이 다 하신 거고, 베트남 분이시거든요, 지인이. 어, 하여튼 서류 작업만, 근데 서류 작업도 엄청 많아요. 뭐가 할 게.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했고요. 그래서 금액은 얼마 들었냐? 최종 금액은 나중에 이제 시리즈? 하여튼 영상을 더 찍으면서 최종 금액은 말씀드리겠지만은, 일단 업체는, 이건 지인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지인도 이 업체를 통해서 최종 이제 다 모든 걸, 뭐지?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업체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. 업체에서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해도 이 비용입니다. 대충 업체를 통하면은 1200에서 1500 정도 들어요. 이게 업체마다 다른데 뭐 이 1200에서 1500 안에 들어있는 거는 처음에 베트남 가는 비용, 베트남에서 이제 그 처음에 맞선 볼 때 뭐 체류하는 비용, 그리고 뭐 서류 작업 비용, 그리고 그 베트남 신부 뭐 한국 교육 비용, 거의 그런 정도. 공공이라고 딱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. 그 외에 뭐 베트남 신부한테 이제 그 생활비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도중에 그 신부가 보고 싶어서 놀러 가는 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신부를 이제 데리고 온다든지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추가로 듭니다. 그래서 추가로 들어서 최종 비용은 뭐 많이 놀러 가면 돈 많이 들겠지만은 그리고 전통 결혼식 비용도 많이 들고요. 거기에 이제 그, 뭐, 용돈이라든지, 뭐, 그, 와이프 용돈이 아니라 와이프 뭐 생활비는 제가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,
그 장인 장모 용돈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비용해서 한 3천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한다. 그리고 한국 와서도 뭐 겨울옷도 사야 되고 거기 겨울옷 없잖아요.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집에 이제 뭐 필요한 거 뭐 식기부터 해서 뭐 침대를 바꾸실 분은 바꾸시고 뭐 가구를 바꾸실 분은 바꾸시고 하여튼 그런 거 뭐 자잘한 거 뭐 화장품도 사야 되고 하여튼 그런 자잘한 것까지 다 생각하면은 그리고 뭐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. 뭐 핸드폰도 사주시고 그럼 최소한 4천 정도 아이고 천짜 빼야지 여유가 있어야 된다. 그래야 처음에 이제 여기 딱 와서 정착했을 때 큰 무리 없이 준비를 다 할 수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이게 처음에 금액 1200에서 1500만 보고 이 금액만 있으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. 물론 이 3000까지 쓸 때 거의 한 1년 정도 제가 아까 신부가 한 반년 이상은 지나야 온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반년 이상까지 조금씩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한 번에 3000이 들진 않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여유 금액을 생각하고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한 게 작년 3월이고요. 24년도 3월에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. 이제 이러저러해서 베트남 분과 나도 그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 준비를 시작해서 5월에 베트남에 갔습니다. 이게 근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요즘에는 그 옛날 방식이라고 해서 속성 결혼이 있고요. 그 최근 방식은 연애 결혼인가? 이런 방식이 있더라고요. 속성 결혼은 아실 거예요. 그냥 가자마자 베트남 가서 바로 맞선 보고 맞자가 이게 맞나? 손 보고 맞선 보고 뭐 딱 정해지면은 사람이 정해지면 성운식이라고 해서 이건 거의 뭐 결혼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. 성혼식을 바로 진행 이후에 그리고 뭐야 그 신혼 여행도 바로 진행 이후에 남자는 한국으로 여자는 기숙사 또는 집에서 한국어 공부 그래서 자격증 그 다음에 시험 통과 후 전통 결혼식 베트남 전통 결혼식입니다. 시험 통과 후 베트남 전통 결혼식 그걸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식을 하는 게 좋아요. 하는 게 좋고 비자가 나오면 한국으로 온다. 이게 최소 6개월. 6개월. 저는 어디 보자.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7개월, 거의 10개월 걸렸네요. 10개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 결혼 후 연애 이게 거의 옛날 1900년도 초 한국 결혼 같은 거죠. 그 부모님이 이게 남편
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던 시절 같은 거죠. 선결혼 후 연애니까. 자, 이게 그 지금 아직까지도 그 국제 결혼에서 시행은 되지만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서로 장단이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연애 결혼 많이 합니다. 연애 결혼은 일단 베트남 가기 전에 일단 맞선을 먼저 봐요. 영상 통화로. 그래서 신부를 찜합니다. 난 이 사람을 하겠다. 이 사람은 하겠다. 그러면 이제 연애를 하면서 랜선 연애죠. 연애를 하면서 신부는 공부합니다. 그 기숙사라든지 또는 집. 근데 거의 대부분 기숙사예요, 근데. 그러면서 뭐 도중에 뭐 베트남 가서 이제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합격할 때쯤이라든지 아니면 때가 됐다 싶으면은 성혼식 또는 전통 결혼식을 아예 처음부터 합니다. 근데 대부분 성혼식 하고 전통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. 이후 스케줄은 똑같다. 연애 결혼의 장점은 결혼식이 나중이다. 그래서 그 신부가 이상할 경우 걸을 수 있다. 이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대충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걸을 시간이란 게 있잖아요, 여유가. 근데 속성 결혼은 걸을 수가 없는 대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래서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게 그래서 최소한 아는 사람 위주로 소개받아야 한다. 이거는 제3자 소개 시 유리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어차피 지인 소개로 하는 거고 그 지인의 친척들이라든지 뭐 같은 동네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아는 사람을 소개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된 일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없, 없는 쪽이어서 가능성이 좀 적어서 속성으로 했고요. 음,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. 그래서 저는 일단 첫 개요만 지금 개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국제 결혼은 이제 했고 업체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지인을 통해서 그 지인이 베트남에서 이제 그 오신 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베트남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거고 서류 작업만 이제 업체를 통해서 한 거예요. 그 하실 분들은 업체를 잘 고르셔야 돼요. 요즘에 뭐 이상한 업체도 많다고 하니까. 그래서 가격은 저도 여기 여러저러 업체를 확인해 보고 인터넷도 확인해 보니까 대충 1200에서 1500 사이더라고. 이게 가격 차이가 조금씩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가격도 어떤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는 1500을 줬어요. 저는. 그래서 그 가격에는 처음에 베트남 갈 때 이제 맞선 보러 가잖아요. 그때 그 비행기비라든지 뭐 체류 비용 그 교통비 그리고 호텔 뭐 식사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. 어떤 데는 뭐 그 뭐지 저 뭐야 신혼여행 비용도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신부 교육비 생활비는 아니에요. 교육비만이에요. 교육비랑 그리고 뭐 시험 볼 때도 돈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런 뭐 비용들 거의 그 정도예요, 진짜. 그리고 서류 뭐 대행해주는 비용 합쳐서 그게 1,500인 거고
그 외에 드는 거는 제가 뭐 베트남 놀러 가고 싶을 때 드는 비용들이랑 신부 생활비를 줘야지. 이제 공부만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주니까 생활비, 아니면 뭐 따로 용돈이라든지 뭐 선물이라든지 그런 거 다 제가 내야 되는 거고, 나중에 신부 데리고 오는 것도 제가 내는 거고, 그렇게 해서 3천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많이 놀러 가실 거면.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것저것 뭐 사고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4천, 총 다 해서 4천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, 저는 3월에 이제 그 얘기를 시작했어요. 그 베트남 지인분이랑 이제 뭐 언제 가고 뭘 하고 이것저것 얘기를, 저도 처음부터 엄청 막 이것저것 확인하고 다녔거든요. 그래서 준비를 해서 5월에 갔다 온 거예요. 이제 갔다 온 얘기는 다음 썰에 풀 거고요. 여기서 이제 속성 결혼과 연애 결혼 그 차이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속성 결혼을 했고, 가서 첫날, 첫날은 저녁에 도착해갖고 잤고, 둘째 날부터 그 뭐야, 둘째 날에 여기저기 맞선을 보고, 이제 신부가 결정돼서 그 다음날 바로 성혼식을 했고, 그 다음날 저는 그 뭐지, 신혼여행을 안 가고 그 바로 시골로 갔습니다. 이게 그 뭐지, 시골로 가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쪽으로 했어요. 근데 시골이 좀 멀다 보니까 이게 신혼여행을 갈지 시골로 갈지 결정을 하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그 제 신부는 그때 시골로 가는 걸 원하고 있어갖고 저도 그냥 거기에 맞춰줬죠. 뭐 어딜로 가든 저는 뭐 여길로 가든 저길로 가든 놀러 가는 거니까 똑같이. 여튼 그렇게 됐고, 속성 결혼이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성혼식을 하고, 시중에 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시골로 갔고, 이후에 저는 한국 와서 매달 생활비를 주고, 신부는 공부를 하고 시험도 보고, 이제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비자도 나오니까,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저는 서류를 준비하고 뭐 그 뭐야 혼인신고도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, 아우 정말 할 게 많습니다. 이게 그냥 가서 성혼식만 결혼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할 게 정말 많아요. 그 서류도 거의 두께가 책 한 권이 나. 여튼 그렇게 서류 준비하고 이제 비자가 나오면은 근데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. 그 전에 이제 전통 결혼식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, 이것도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. 그래서 이거는 속성 결혼은 웬만하면 아는 사람 위주로 소개받는 게 안전한 사람일 때 하시는 게 좋고, 요즘에는 연애 결혼을 많이 한다. 베트남 가기 전에 먼저 영상 통화로 맞선을 보고 사람이 이 신부다 결정이 되면은 이제 랜선 연애를 하면서 신부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제, 아니면은 집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뭐 도중 한두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성혼식 하고 여기도 전통 결혼식 하고, 이후 스케줄은 거의 비슷해요.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. 뭐가 좋다고는 좀 말 안 해요. 여튼 시작이 이래요. 이제 5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은 뭐 댓글로 물어보시면은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일단 세이카였고,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끝!